이 최시원 씨의 불독 사건 이런저런 뒷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녹농균에 감염됐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폐혈증으로 숨진 그 한일관 대표가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에 감염됐다는 소식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녹농균이 뭔지 이 사실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하재경 평론가님. 네. 최시원 씨가 본인이 이제 속한 그룹 슈퍼주니어의 팬미팅, 일본 팬미팅은 네. 뭐 불참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방금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 일본 팬미팅을 왜 불참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최시원 씨 활동에 매우 제약이 지금 생긴 것은 분명하고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 네티즌들 여론이 최시원 씨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거 아니냐라고 거의 좀 단정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최시원 씨 아버지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뭐 병원의 과실 가능성, 2차 감염 가능성 이런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소문이 난 것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개한테 생일 파티를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최시원 씨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2차 감염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개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헛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시원 씨가 걔 생일 파티 열어주고 목줄 없이 뭐 산책 나가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직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 연고만 바르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순간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이 최시원 씨를 무슨 사이코패스로 몰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론가님, 예. 누리꾼들이 분노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개가 굉장히 사나웠던 모양이에요. 네. 최시원 씨도 실제로 이 개한테 물린 적이 있다고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최시원 씨가 경찰 홍보단 할 때 코를 물려가지고 한 달 정도를 무대 제대로 못 썼다고 하니까 꽤 크게 물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시원 씨랑 같은 슈퍼주니어 하는 이특 씨도 물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개가 굉장히 사람을 잘 문다라고 옛날에 SNS에 스스로 올린 적도 있고 그래서 걔한테 교정 훈련을 시킨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잘 무는 개를 왜 단속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시각도 가능한데 또 하나는 최시원 씨가 자기 본인을 비롯해서 친지들이 수없이 물렸지만 괜찮았다. 그러니까 뭐 이웃집 아주머니 안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물렸어도 설마 이게 사망이라든가 큰일이 나겠느냐라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같은 게 물렸던 적도 있었군요, 최시원 씨가. 김복준 교수님. 예. 유족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별다른 언론 대응이라든지 최시원 씨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불독에 관련해서 앞으로 반려견을 처분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시원 씨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게 한일관 대표 유족의 얘기인데 저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으니까 뭐 주인 관련돼 가지고는 뭐 합의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했는데 개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양심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분이 원래 최시원 씨 쪽하고 합의를 했다면 그것도 최시원 씨 측에서 알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예. 그런데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양심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건 개한테 페널티를 주라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유족 측 입장에서 한번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쨌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개 물린 것으로 원인이 돼서 시작이 돼서 결국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그 개를 다시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 싶지 않죠. 그 현실적으로. 그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거 물려가지고 어찌 보면 나중에 다른 거 감염돼서 죽은 거고 그렇다고 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유족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견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이런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큰애가 막 짖었어요. 당연히 큰애는 울죠. 근데 그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더 무섭다고. 산책하고 할 때 풀어놓는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물질 좀 했으면 좋겠다고. 去年这个
아, 걔가 너무 이렇게 자꾸 아니 당신도 밥 먹고 하고 다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 견주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둘러싼 개를 둘러싼 이제 후폭풍들이 커지니까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숨진 한일관 대표가 개 때문이냐 아니면 2차 감염으로 일어난 폐혈증을 얻었냐라는 건데 저 녹농균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이 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녹농균은 일반 사람들이 좀 잘 듣기에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 상재균 같은 포도상 부균, 사슬알균 같은 균은 되게 흔한데 녹농균은 보통의 장소에는 있지 않고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젖은 땅 또는 물 같은 데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세균인데요. 이게 기회 감염이라 그래서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감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녹농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워낙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감염이 되면은 항생제 치료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애초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개한테 물려서 이로 인한 폐혈증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녹농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잘 있는 균이 아니라 병원 감염, 그러니까 원내 감염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병원 내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아주 주요한 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개에서 물려서 감염이 생겼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시술 또는 아니면 병원 시술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병원 내 감염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녹농균이기 때문에 병원 감염을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에 물려서 녹농균이 안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 케이스가 워낙 작아서 가능성으로만 보면 6건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예, 정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습한 곳에 있는 균이라고 하셨으니 네네. 그 최시원 씨의 강아지 그 구강 내에 혹시 침이나 이런 데에서 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녹농균이 그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개의 구강에 있는 침에 있는 녹농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학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원내 감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아직도 이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기보다 이게 진짜 저 프렌치 불독에게 해서 녹농균이 생긴 건지 아니면 병원의 과실로 생긴 건지 이걸 아무것도 저걸로 단정할 수 없다. 물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국면까지는 아니라도 기존에는 당연히 아니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개에 물렸기 때문에 생긴 감염이라고 의심이 되었다면 녹농균이라는 새로운 균이 발견됐고 이 균이 병원 감염의 아주 핵심적인 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이 병원 쪽으로 그러니까 병원 감염의 가능성 그러니까 개의 감염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한테 물려서 사망했다. 거의 자명한 진리처럼 그렇게 이제 최시원 씨를 계속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개 구강을 통해서 녹농균에 감염이 된 것이 6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6건이니까 반면에 병원에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14%에 이른다라고 어느 매체에서 나왔고 병원 말고도 이게 자연 세계에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정 내 욕실에도 있고 예.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개 때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한테 물린 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심지어는 개와 상관없이 원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인이 미궁에 빠지게 된 상황으로 지금 그러면 정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저 녹농균 말고 만약에 이 사망한 숨진 한일관 대표가 다른 균이나 다른 어떤 또 증거가 검출되기 시작하면 그때야 사인이 정확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상했던 피부 상재균이 아니라 녹농균이라는 점에서 병원 감염의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요. 예.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인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한테 물렸고 이로 인해서 병원에서 만약에 감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어떤 두 가지 사고가 서로 경합해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또 악화시켰다면 이는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책임 제한, 그러니까 병원에, 그러니까 그 최시원 씨 측 개의
과실, 그러니까 책임 제한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동 책임에 대해서 면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개파라치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면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파라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고를 보니까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독이 사람을 물어서 어쨌건 국민들의 인식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의 10%에서 20% 정도를 이 소위 신고한 사람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김영란법 할 때도 람파라치부터 뭐가 나오면 이제 무슨 파파라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는 좀 꼭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실제로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보면요. 개들 목줄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케이스의 비율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3만 건 이상이 단속이 되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100건이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단속을 통해서 그럴 때는 이건 사회적 합의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지금 또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개파라치까지 나오면 지나가다 개 목줄하는 거 사진 찍으면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국민들끼리. 이제는 애견 인구들과 비애견 인구, 개를 싫어하는 분들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개파라치 같은 이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실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저도 참 궁금한 게 만약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사진일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름표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경찰들이 뭐 일일이 다 찾아 나서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백 변호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뭔 봉파라치, 뭐 가파라치, 무슨 파라치. 사실은요.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권력이 할 일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공권력이 할 일이지 이거를 무슨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떠미는 형태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가능성 이런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소문이 난 것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개한테 생일 파티를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최시원 씨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2차 감염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개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헛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시원 씨가 걔 생일 파티 열어주고 무대 제대로 못 썼다고 하니까 꽤 크게 물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시원 씨랑 같은 슈퍼주니어 하는 이특 씨도 물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개가 굉장히 사람을 잘 문다라고 옛날에 SNS에 스스로 올린 적도 있고 그래서 걔한테 교정 훈련을 시킨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잘 무는 개를 왜 단속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시각도 가능한데 또 하나는 최시원 이 최시원 씨의 불독 사건 이런저런 뒷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농균에 감염됐다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폐혈증으로 숨진 그 한일관 대표가 병원성 세균인 농농균에 감염됐다는 소식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농농균이 뭔지 이 사실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하재경 평론가님. 네. 최시원 씨가 본인이 이제 속한 그룹 슈퍼주니어의 팬미팅, 일본 팬미팅은 네. 뭐 불참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방금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 일본 팬미팅을 왜 불참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최시원 씨 활동에 매우 제약이 지금 생긴 것은 분명하고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 네티즌들 여론이 최시원 씨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거 아니냐라고 거의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최시원 씨 아버지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뭐 병원의 과실 가능성, 2차 그거 목줄 없이 뭐 산책 나가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직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 연고만 바르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순간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이 최시원 씨를 무슨 사이코패스로 몰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평론가님, 지금 예. 누리꾼들이 분노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개가 굉장히 사나웠던 모양이에요. 예. 최시원 씨도 실제로 이 개한테 물린 적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최시원 씨가 경찰 홍보단 할 때 코를 물려가지고 한 달 정도를